테이블 2번 파일을 열어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썼던 파일인데 커말그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 액세스 실전에 있습니다. 테이블 2번이고요. (125페이지) 지난 시간에 그 3번 문제까지 했었어요? 네, 맞죠? 그러면은 4번 문제부터 해보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회원 테이블을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보기로 열어보세요. 네, 회원을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로 이제 열어서 125페이지 4번 내용이 성명 필드의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랍니다.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열었으면 거기 성명 필드 있죠? 성명 필드를 찍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거예요. 네, 그럼 다 준비되셨죠?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그 성명 필드에 찍고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건데 유효성 검사 규칙을 줄 때 이름 사이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래요.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할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는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별표, 물음표, 이런 아스트리크나 퀘스천 마크 이런 거 그 만능 문자를 사용할 때 라이크가 달라붙는다. 그런 설명이 나왔었죠. 어디 설명이 있냐면요. 앞에 120페이지에 있는 것 같아요. 120페이지에 잠깐 가보세요. 120페이지 쪽에 보면은 라이크는 만능 문자와 함께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그 밑에 예시도 보이는데요. 라이크 가 별표 이렇게 쓰면은 가로 시작하는 모든 데이터, 라이크 별표 가 하면은 가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 라이크 별표 가 별표 하면은 가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 별표가 하여튼 모든 문자를 대신 받으니까. 그리고 not 연산자가 앞에 붙으면 반대의 의미입니다. 이런 말도 있네요. 근데 not은 여기 라이크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딴 데서도 다 쓰여요. 그러니까 저기 위에 뭐 어저께 우리 in 이런 거 배웠죠. in. 요런 거 앞에도 not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not이 붙으면 반대말이 돼버려요. 그럼 원래는 뭐 부산, 대전, 서울만 된다 했다가 앞에 not이 붙으면 부산, 대전, 서울 제외한 나머지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like를 쓸 건데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공백을 그냥 거꾸로 공백을 무조건 하나 포함해라, 공백을 한 칸 포함하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쓸 거예요. 이거 공백을 한 칸 포함해라 하면 가를 공백으로 바꿔가지고 스페이스바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잠깐 여기에 그 성명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별표 한 칸 띄우고 별표 엔터.
성명의 유효성 검사 규칙에 별표 한 칸 띄우고 별표 엔터. 그러면은 라이크가 붙습니까? 네. 라이크 연산자가 이렇게 달라붙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방금? 공백을 한 칸 포함해. 무조건. 공백을 무조건 한 칸 띄워야 돼. 이런 의미예요. 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공백을 하나라도 포함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not 앞에다가 not을 써주는 거예요. not like로 가면 되겠죠? 앞에 not을 쓰세요. 이렇게 해서 not을 붙여주기만 하면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죠. 공백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규칙의 위반이 되면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메시지를 표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소검사 텍스트에다가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침표까지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진짜. 탭 위에서 마우스 클릭. 시험에도 보통 이렇게 개체 탭 단위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겠네요. 저장할 때 뭐라고 할 거예요. 어제 해봤듯이 유효성 검사 규칙이 들어가면 저장할 때 이런 말이 뜨죠. 기존의 데이터 새 규칙이 맞는지 테스트할래? 하면은 물론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잘못 적어놓고 조건을 잘못 적어놓고 테스트하면 막 바뀐다 했죠 제가. 그래서 아니요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여기 이름에 이제 공백을 한 칸 제가 스페이스바 이 한 칸 띄우고 성진 해서 엔터 이렇게 해본다면 안 된다고, 공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런 말이 뜨네요. 유효성 검사 규칙의 위반이죠. ESC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는 전자우편 필드 사이에 또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도록 하고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inString 함수를 사용하고 like 연산자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inString 함수는 밑에 설명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좀 특별한 함수인데 이게 엑셀에 없거든요. 엑셀에는 아예 없어요. XS에서만 있는 함수고 지금 조건이 두 개인데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또 반드시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inString 함수를 써서 일단은 문자 사이에 공백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전에는 not like로 했지만 여기서는 inString 함수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쓰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근데 inString 함수가 뭐하는 함수냐면은 이제 찾을 값이 몇 번째 있는지 문자열 내에서 찾을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나 그런 거를 계산해 줍니다. 맨 앞에 원래 시작 위치도 줄 수 있긴 있는데 시작 위치는 생략을 하면은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찾게 돼 있고 문자열 찾을 값 이렇게 주면은 그 문자열 안에 찾을 값이 몇 번째 있다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이 예를 들어서 A, B, C, D이고 찾을 값을 C로 이렇게 줬다. 그러면 결과가 3이 됩니다. 왜냐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죠? 필기시험에 이거 나온 적 있거든요. I have a dream. 문자열이고 찾을 값을 A를 찾아라. 그러면은 결과가 얼마가 될 것 같습니까? 결과가요. 이거를 막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찾지는 않거든요. 얘가. 그래서 요거를 찾게 됩니다. 네. 소문자이. 그러니까 공백도 문자이기 때문에 1, 2, 3, 4 해가지고 네 번째 위치에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결과가 4입니다. 근데 아예 이제 찾을 값이 없는 거예요. 문자열 내에서 찾을 값이 아예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찾을 값이 아예 없어서 0이 나오는
이 케이스를 이용해서 우리도 이렇게 공백을 찾으라고 할 거거든요. 전자우편에서 여기 전자우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자우편에서 스페이스바 공백을 찾아라 했을 때 공백이 없잖아요. 이렇게 공백이 없으면 0이 나온다고요. 만약 어딘가에 공백이 있다면 뭐 세 번째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나오지만 이렇게 공백이 찾을 값이 아예 없으면 0이 나오도록 0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백을 찾았을 때 0이 나오도록 해. 이렇게 만들면은 공백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디자인으로 가서 디자인으로 오시고 전자우편 필드를 찍고 할게요. 전자우편에 찍고 유효성 검사 규칙, 그러니까 줄 때는 항상 필드를 잘 선택을 했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엉뚱한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딴 필드까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불 들어왔는지, 전자우편에 불 들어왔는지, 그리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와서 인스트링 함수를 쓸게요. 앞에 는을 붙여도 되지만 액세스는 함수 이름을 적다 보면 또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는 없이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함수를 선택해 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인스트링을 더블 클릭 선택해서 가로가 꼭 열려야 돼요. 모든 함수는 하여튼 가로가 따라 붙어야지. 쌍따옴표 달라붙으면은 그거는 함수가 아닙니다. 문자로 된 거지. 인스트링 해서 스타트 위치는 생략할 거고요. 그럼 첫 번째 위치에서부터 찾는 거고, 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자열. 문자열은 스트링은 우리 전자우편에서 공백을 찾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우편을 적어줄 건데 어떻게 적어야 될까요? 대괄호. 어제 배웠죠. 제가 만약에 그냥 전자우편 이렇게 적으면은 이거 컴마에서 뭐 찾아라 막 이제 공백을 찾아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쌍따옴표 달라붙어 가지고 전자우편 앞뒤로 막 쌍따옴표 달라붙어 가지고 문자가 돼 버립니다. 전자우편 필드명이 아니라 문자로 인식되는 게 되니까 제가 대괄호를 붙여야 된다. 필드명은 쌍따옴표 달라붙으면 안 되고 대괄호,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은 대괄호를 써야 된다.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수식에 사용되는 필드명 앞뒤로는 대괄호. 그러니까 전자우편 앞뒤로 대괄호, 네모 가로. 액세스는 필드명이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백을 찾아라 컴마 해서 스트링 매치로 넘어온 거거든요. 예, 전자우편 대괄호 붙이고 컴마 찍고 이제 그 뒤에 컴마 이후에 이제 쌍따옴표 안에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를 한 칸 하세요. 스페이스바 한 칸 띄우고 쌍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그렇게 해서 그 값이 이꼴 얼마인 거, 없어서 0인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건 공백을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거고, 골뱅이가 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ND 연산자를 또 쓸 거고, 뒤에 한 칸 띄우고 AND 해가지고 별표 골뱅이 별표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이크가 자동 붙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는 뭐라고 적을까요?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출력할 거 했네요.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네. 마침표까지 정확하게 그렇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작성이 잘 되신 분은 데이터 시트 보기로 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또 저장도 하고. 네. 테스트 기존에 맞는지 테스트 하려면 아니요 하고. 네. 전자우편에서 이제 스페이스바 공백을 한 칸 띄우고, 제가 이렇게 공백을 한 칸 딱 띄우고 엔터 해보면은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그렇게 뜨고요. 또 ESC 골뱅이를 지우고 엔터를 해도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라고 막 이렇게 뜨네요. 네. ESC 취소하시고, 그 다음 계속 이어서 이제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코드 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전자우편 필드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코드 필드를 찍고 디자인으로 와서 코드 필드는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해 했으니까 널 값을 갖지 못하게 하는 속성, 어제 뭐였죠? 어제 반드시 값이 입력되도록 해라. 널 값을 갖지 못하게, 널 값이 알 수 없는 값, 텅 비어있는 값을 얘기한다 했죠. 그 하는 속성이 뭐였죠? 필수 속성이었죠. 필수 속성을 yes로 해야 됩니다. 코드 필드에 필수를 yes로 하고, 그 다음 전자우편 필드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해라. 이것도 배웠죠. 전자우편 필드를 찍고 영문 입력기 상태로 자동 바뀌도록, 필드의 포커스가 넘어가면 영문 입력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무슨 속성? IME 모드를 뭘로 하는 거였습니까? 영숫자 반자 기억나시죠? 전자가 아니었죠? 네, IME 모드를 영숫자 반자로 한다. 네, 전자우편은 딱 필드에 포커스가 넘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영문 입력 상태로 바뀌도록 영숫자 반자로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성명 필드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명 필드를 찍고 또 인덱스 속성이 있죠. 성명의 인덱스 속성에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덱스가 빠르게 찾거나 정렬시킬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색인 기능으로 이제 등록시키는 건데, 인덱스 중복 가능 인덱스로 하라고 했죠. 중복된 값도 쓸 수 있는 인덱스로 그렇게 등록시키면 됩니다. 네, 됐으면 저장하고 닫을게요. 테스트 할래? 필수가 들어가도 막 테스트 할래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굳이 테스트 하라는 말 없으면 아니요 하세요. 그 밑에 기출형 1번 문제는 나중에 뒤에 답이 있을 거니까 뒤에 답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또 오늘 또 새로운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출형 2번으로 바로 갈게요. 126페이지에 기출형 2번을 열어봅니다. 실전 기출유형 2번이고요. 이번에는 판매 정보 테이블을 또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보면은 뭐 판매 정보 테이블도 있고 판매 정보 폼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름만 보면서 판단하면 안 되고요. 그 개체 종류를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테이블하고 쿼리는 이름이 중복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쿼리도 테이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상의 테이블로 보기 때문에. 근데 폼이나 보고서 이런 애들은 이름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테이블하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예, 판매 정보 테이블인데 막 폼을 열어놓고 막 이런 사람 있거든요. 예,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로 여시고, 아까 전에 했던 게 나왔네요. 평가에 포커스 이동하면 입력기 영숫자 반자가 되도록 해. 평가 찍고 IME 모드를 바꿔야겠죠. 영숫자 반자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거 하는 건데, 제품 코드 필드를 찍을게요. 제품 코드 필드를 찍고 어제 조회 속성 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콤보 상자 형태로 조회되도록 만드는 그런 조회 필드로 만드는 속성이 있었죠. 근데 항상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끼어 있어요.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근데 이 조회 탭에서 컨트롤 표시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콤보 상자요. 문제에서도 이렇게 제품 정보 테이블에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가 콤보 상자 형태로 나타나도록 해 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품 코드 필드에 하여튼 찍고 조회 탭으로 건너와서 텍스트 상자가 아닌 콤보 상자로 바꿀게요. 근데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을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행 원본 유형이 테이블 쿼리,
값 목록, 뭐 필드 목록도 있긴 하지만 필드 목록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했죠, 제가 어저께. 테이블 쿼리 값 목록 중에서 뭘로 하시겠습니까? 지금 텍스트 상자일 때는 하나도 없다가 조회 속성 하나도 없다가 콤보 상자로 딱 바꾸는 순간 이렇게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게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이었는데요. 그 콤보 상자 목록 단추가 있는 상자이지 않습니까? 그 콤보 상자에 드롭다운 목록 단추를 딱 눌러서 조회열에 여기에 나타낼 행 원본 값을 테이블 쿼리로 할지 값 목록으로 할지 그걸 제일 먼저 결정해야 돼요.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테이블 쿼리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어제 두 개 다 써봤는데 값 목록은 직접 내가 적어주는 거였어요. 값 목록으로 하면은 행 원본에다가 내가 적어야 돼요. 남자, 컴마, 여자 해가지고 막 적으면은 그게 여기 나오고 그런 거였는데 우리는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제품 정보 테이블에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가 나오도록 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판매 정보 테이블 열어놨잖아요. 제품 정보 테이블, 다른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필드 값이 조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 조회해서 콤보 상자에 나타낼 때 테이블 쿼리로 하는 거였죠. 그 다음 행원본 칸에 내려와서 행원본에 찍고 제일 끝에 있는 이 점점점 3개 찍혀있는 단추 제일 오른쪽에 요 점 3개 찍혀있는 단추를 눌러주세요. 이게 쿼리 작성기 또 부르는 거였죠. 행원본에 찍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눌러서 쿼리 작성기가 뜨면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제품 정보 더블 클릭, 제품 정보를 더블 클릭 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제품 정보 테이블에 제품 코드 더블 클릭, 제품명 더블 클릭, 제조사 코드 더블 클릭, 아니면 드래그해서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3개의 필드를 넣고 그리고 나서 쿼리 작성기를 닫기 눌러서 닫으면 뭐라고 했었죠? SQL문으로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이 떴었죠. 네, 그러면은 제가 yes 하라고 했어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select 필드명 from table 막 이렇게 코딩 해야 될 내용인데 그렇게 하는 게 귀찮고 힘드니까 이렇게 원하는 테이블에서 원하는 필드를 딱 넣고 그냥 닫기만 눌리면 알아서 SQL문으로 바꿔준다. 네,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쿼리 랭귀지로 바꿔준다. yes 하면 되고. 어때요? 이렇게 select 필드명 from table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저처럼. 그러면은 어저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났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필드를 여러 개 가져오면요 굉장히 좀 복잡해져요.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방금 필드 3개 가져왔죠.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 다른 테이블에 있는 필드 3개를 불렀는데 조회가 되도록 했는데 열 개수가 1개다. 그러면은 3개가 절대 조회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바꿔보면 여기 이제 제품 코드에 콤보 상자로 딴 필드는 안 그런데 제품 코드는 딱 콤보 상자로 조회가 됩니다. 네, 이렇게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자가 콤보 상자인 거죠. 네, 근데 어때요? 필드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까지 불렀잖아요. 그 3개의 필드가 전혀 조회가 되지 않고 첫 번째 필드인 제품 코드밖에 조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디자인으로 와서 열 개수를 몇 개로 해야 될까요? 3개, 3. 무조건 맞춰야 돼요. 가져온 필드의 개수에. 필드를 2개 가져왔으면 열 개수 2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처럼 필드를 3개 가져왔으면 열 개수 무조건 3개로 해야 돼요. 근데 열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또 신경 써야 될 게 또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열 개수 3개로 이렇게 늘리면 제일 먼저 또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바운드 열을 신경 써야 돼요. 이 바운드 열이 실제로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를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열 개수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콤보 상자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열개수 3개로 했으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눌러봤을 때 3개의 필드가 다 조회가 됩니다. 좁아서 그렇지 이게 딱 선택하면은 필드 3개의 값이거든요.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 필드 3개의 값인데 우리가 하여튼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쓸 때. 그러면 이게 필드 1, 2, 3 3개의 값인데 얘는 결과적으로 제품 코드 필드 1개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판매 정보의 제품 코드 필드 1개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제품 정보 테이블에 있는 필드 3개의 값을 동시에 저장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필드 1개만 저장할 수 있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 선택을 했을 때 그러면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쓸 건지를 결정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목록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실제로 저장시킬지 그걸 결정하는 속성이 바로 이거예요. 바운드 열.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 지금처럼 열 개수가 2개 이상일 때는 또 이것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뭘 저장하라고 했습니까? 문제에 말이 있는데 필드에는 뭐가 저장되도록 하랍니까? 필드에는 제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이렇게 나왔죠? 문제에서. 그러면은 바운드 열을 몇 번으로 하실래요? 우리가 가져온 순서거든요.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 그래서 바운드 열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제품 코드, 제품명, 제조사 코드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바운드 열이 1번이 돼야 돼요. 제품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만약에 제품명이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다면 바운드 열을 2번으로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바운드 열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열의 너비에 대한 말도 지금 나오고 있죠. 열 너비를 각각 0, 3,3으로 설정할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좁았죠. 방금 제가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열 너비가 굉장히 좁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0, 3,3으로 하면요 첫 번째 열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0, 3,3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제품 코드는 숨기겠다는 소리거든요. 제품 코드는 숨기고 제품명을 3cm, 제조사 코드를 3cm로 늘려서 보여주겠어.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일단 열 너비를 0, 3,3으로 해봐요. 센치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제 보여드리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면 이제는 아까처럼 좁게 안 나오고 넓게 조회가 되고 첫 번째 열은 숨겨졌고 0으로 숨겨졌고 두 번째 열이 3cm가 되면서 세 번째 열이 이제 옆으로 스크롤을 해야지 이 스크롤 막대를 잡고 스크롤을 해야지 세 번째 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스크롤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보는 게 불편하니까 목록 너비도 6cm로 해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록 너비가 지금 자동으로 돼 있으면은 딱 콤보 상자의 이 너비만큼만 목록이 이렇게 맞춰져서 우리가 3cm, 3cm로 늘려준 보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스크롤 해야지 이렇게 다른 열이 보이고 하니까. 그래서 목록 너비 자체도 6cm로 한 번에 다 늘릴 수 있도록 한 번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디자인에서 목록 너비도 자동돼 있는 것을 이거 다 합친 만큼의 너비로 얘네 다 합친 만큼의 너비로 6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신경 쓰기 많죠. 근데 이런 문제가 테이블에서 나올 때도 있고 폼에서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한 문제씩 꼭 끼어 있습니다. 보면은 네, 조회 속성 문제가. 그래서 일단은 하여튼 콤보 상자로 조회되도록 할 때는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을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했듯이 열 개수 필드의 개수에 맞춰야 되고 열 개수 2개 이상 늘어나면 바운드 열과 열 너비, 목록 너비 이런 것까지도 신경 써 주셔야 돼요. 다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처럼 다 되신 분은 저장하고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제품 코드 쪽에 딱 찍어보면 콤보 상자의 목록이 잘 펼쳐지죠? 네. 6cm로 하니까 이렇게 한 번에 쫙 펼쳐지고 있고요. 0, 3,3 이렇게 설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 밑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판매일자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래요? 요거 눌러가지고 요 단추, 새 레코드 입력하는 단추 요거 눌러가지고요. 맨 밑에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이 단추를 누르면. 네. 근데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보면 날짜가 판매일자 오늘 날짜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대요. 내가 입력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럼 어저께 했는데 디자인으로 와서 디자인 보기로 오셔가지고 판매일자 필드를 찍고 일반 속성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야겠죠. 콤보 상자로 조회되도록 하는 거 아니니까 이거는 일반 탭으로 와서 판매일자에 무슨 속성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입력 안 해도 오늘 날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무슨 속성? 기본값 속성이었죠. 기본값. 어제 배웠죠. 기본값 속성에 무슨 함수를 쓸까요? 오늘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엑셀은 today지만 네, 데이트. 엑셀은 데이트다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판매일자를 찍고 하셔야 돼요. 기본값에 는 데이트 가로 열고 닫고 해주세요. 는은 안 붙여도 상관없으니까 가로는 꼭 붙여야 돼요. 데이트를 더블 클릭. 그 다음 마지막에 판매량 필드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해라. 아까 무슨 속성이었죠? 필수. 판매량의 필수 속성을 yes로. 텅 비어 있을 수 없다. 이 필드에는 무조건 값이 입력 들어가야 한다. 항상 네, 비워놓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판매량의 필수까지 yes로 했으면 아마 저장할 때 뭐라 하겠네요. 네. 테스트 할 거냐 하면 아니요 하면 되고 네.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에 가보시면 이 단추 눌러서 새 레코드 입력하는 곳으로 가보면 이렇게 날짜가 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 밑에 기출 유형 3번과 기출 유형 4번도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혼자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뒤에 127페이지 조의 속성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S 실전 조의 속성 1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127페이지에) 조의 속성 1번 문제를 해볼게요. 회원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의 속성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회원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또 엽니다. 방금 했던 조의 속성 문제입니다. 동아리 코드 필드가 있죠? 동아리 코드를 찍고 또 조의 탭으로 건너와서 컨트롤 표시를 뭘로 하라고요? 문제에 적혀있네요. 동아리 코드의 값을 입력할 때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동아리 명필드 값을 콤보 상자 형태로 표현해라. 콤보 상자로 바꿔야겠죠? 네. 콤보 상자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행 원본 유형과 행 원본을 가장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행 원본 유형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테이블 쿼리로 해야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열어놓은 거는 회원 테이블인데 동아리 테이블에 있는 동아리 코드, 동아리 명필드를 콤보 상자로 조회되도록 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가지만 선택되도록 하라는 게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면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에서 조회시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 쿼리로 하시고요. 행 원본 칸에 찍고 아까처럼 행 원본은 내려와서 제일 끝에 있는 이 단추 점 3개 찍혀있는 단추 눌러서 쿼리 작성기가 뜨면 또 필요한 테이블이 뭐죠? 동아리 테이블 더블 클릭 놓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동아리 테이블에 동아리 코드 더블 클릭 동아리명 더블 클릭 이렇게 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 됐으면은 쿼리 작성기는 닫기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럼 이렇게 셀렉트
필드명 from table 이렇게 바뀌었죠. 열 개수를 몇 개로 하실래요? 네, 2개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나. 이게 지금 동아리 코드 동아리명 가져왔는데 열 개수 1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마 동아리 코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열 개수 하나로 딱 돼 있으면은 데이터 시트 보기 해보면 이 동아리 코드 필드는 조회가 되긴 하는데 이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1, 2, 3, 4. 그러니까 동아리 코드밖에 안 나오고 동아리 명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져온 필드의 개수에 맞춰서 열 개수를 2개로 해주셔야지 동아리 코드까지 조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열 개수는 가져온 필드의 개수에 항상 맞춰줘야 되고요. 열 개수가 2개 이상 늘어나면 바운드 열도 이제 신경 써야 합니다. 네. 바운드 열은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운드 열이 이제 열 개수 2개로 했잖아요. 그럼 데이터 시트 보기 이렇게 딱 해봤을 때 이제 이렇게 정말 나오네요. 뭐 등산 동아리, 뭐 테니스 동아리 막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인라인을 선택했다. 함부로 바꾸면 안 되지만 인라인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필드 2개를 선택한 거잖아요. 동아리 코드, 동아리명. 맞죠? 근데 얘는 실제로 동아리 코드 필드 1개라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필드 하나가 2개를 저장할 수 없잖아요. 필드 2개 값을. 그래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저장할 건지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게 바운드 열이라고요. 값을 저장시킬 열 번호. 그럼 뭘 저장하라고요? 문제에서 동아리 코드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했죠? 바운드 열을 1번으로 해야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네요.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거는 지금 우리 1, 2, 3, 4 이 동아리 말고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콤보 상자도 뭐 마음대로 입력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5번 동아리 할래. 엔터. 되죠? 이렇게. 내가 뭐 7번 동아리 할래. 엔터.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동아리 뭐 없는 거 쓰면 안 된대요. 예. 무조건 1, 2, 3, 4 동아리만 쓸 수 있도록 하래요. 목록에 없는 값을 이렇게 입력할 수 없도록 하라는데요. 그럼 디자인에서 여기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부분도 yes로 바꿔주세요. 목록에 있는 것만 쓸 수 있도록 해. 목록값만 허용을 yes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행 원본 유형, 행 원본, 또 열 개수, 바운드 열, 네, 이런 거, 네, 목록값만 허용까지. 네, 됐으면은 이제 확인해 보시죠. 데이터 시트 보기로 저장하고 이렇게 눌러봤을 때 잘 나오는지. 여기 없는 값을 적으면 5번 엔터 하면 이제 안 돼요. 목록이 없습니다 하면서 ESC.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밑에 조회 속성 2번으로 또 갑니다. 대여 테이블의 고객 코드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대여 테이블을 디자인으로 열어볼게요. 디자인 열었고 거기에 고객 코드 필드가 또 있네요. 이 고객 코드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했고 고객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가져와서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조회 탭으로 와서 컨트롤 표시를 콤보 상자로 하라고 했죠. 콤보 상자로 바꾸고 행 원본 유형은 또 역시 테이블 쿼리로 가야겠죠. 우리가 열어놓은 거 대여 테이블인데 고객 테이블에 있는 또 뭐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 가져와라 하니까요. 테이블 쿼리로 하시고 행 원본에 찍고 제일 끝에 점점점 3개 찍혀있는 단추 눌러서 쿼리 작성기 불러서 고객 테이블이 필요하죠. 고객 테이블 더블 클릭 가져오고 테이블 표시창 닫고 고객 아이디 이름 핸드폰을 드래그해서 넣고 그리고 나서 쿼리 작성기는 닫을게요. SQL 저장하고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Yes 하고 그러면 열 개수를 몇 개로 하실래요? 3개. 네, 이젠
바로 아시겠죠? 바운드어를 몇 번으로 해야 됩니까? 뭐가 저장돼야 됩니까? 필드에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하시오. 1번. 보통 바운드열은 1번이 거의 많이 됩니다. 첫 번째 열에 있는 1번이 바운드열로 보통 지정이 많이 되고요. 열의 너비에 대한 말이 있습니까? 열의 너비를 몇 컴마 몇 컴마 몇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0,2,3으로. 그러니까 고객 아이디 필드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고 이름과 핸드폰은 각각 2cm와 3cm로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0,2,3으로 해야겠죠. 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너비를 0,2,3 고객 아이디는 숨겨지지만 실제로 저장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고객 아이디가 저장되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목록 너비 자동돼 있는데 목록 너비는 몇으로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목록 너비는 두 개의 열이 잘림 없이 표시가 돼야 된다고. 자동돼 있으면 아까 콤보 상자에 맞춰져서 목록이 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열이 잘림 없이 다,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 보기 했을 때 이렇게 고객 코드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고객 아이디는 이제 0으로 감췄고 그 이름 2cm, 핸드폰이 3cm인데 핸드폰이 전혀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목록에서 지금 잘려서 스크롤을 해야지 보이는데 자동돼 있으니까 딱 콤보 상자에 맞춰지니까.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다 펼쳐지도록 하려면 몇 cm로? 5cm로 해야겠죠. 5cm. 다 합친 만큼의 너비로. 그래서 목록 너비도 5cm 5로 하고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되지 않도록 하시오 했으니까 목록값만 허용도 yes로 해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이거 다 합친 만큼의 너비로 5cm로 그렇게 하는 거고. 됐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열개수 3개, 바운드열 1번,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잘 조회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0,2,3 목록 전체 너비는 이 목록 전체 너비는 5cm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이제 조회 속성 3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조회 속성 3번을 열어보시고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을 작성하라고 하네요. 성적 테이블 디자인으로 보시고 등급 필드가 있습니까? 등급 필드에 대해서 밑에 있는 등급 필드를 찍고 조회 속성을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회 탭으로 갈게요.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상자를 해라, 아까처럼 콤보 상자를 해라 이런 말이 없죠. 근데 콤보 상자로 해야 돼요. 왜냐면요, 목록 이외의 값은 입력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이 속성은 콤보 상자에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회 속성을 줄 때 어저께 목록 상자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목록 상자가 속성이 좀 작았죠, 콤보 상자보다. 그래서 목록값만 허용하는 속성은요 콤보 상자에서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콤보 상자로 해서 하는 거고요. 행 원본 유형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아까랑 좀 다르죠? 얘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A, B, C, D, F 값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시오. 그럼 뭘로? 간목록으로. 우리가 적어줘야 돼요. 간목록으로 하셔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간목록이에요. 간목록으로 하시고 행원본 칸에 찍고 A, B, C, D, F. 컴마는 세미콜론으로 바뀔 것이고 원래 구분교가 세미콜론이니까 목록값만 허용을 yes로 해야겠죠? 그것 때문에 콤보 상자로 또 하고 있으니까 목록값만 허용도 yes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됐으면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그래가지고 등급 필드 찍어 보시면은 그 A, B, C, D, F가 조회가 됩니까? 그렇게. 등급 필드에 대해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잘 나오네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그 조회 기능 구현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28페이지의 내용은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방금처럼 똑같은 문제들이거든요. 128페이지에 나머지 두 문제 남은 거는 집에서 해보시고 뒤에 답도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방금 나간 자료 135페이지로 갈 거예요. 135페이지에 관계 설정 하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블 완성 작업 이후에 관계 설정하는 문제가 또 시험에 거의 항상 나옵니다. 보면. 근데 관계가 저번에 우리 실습할 때도 해봤는데 그 테이블끼리 연결시키는 작업이었죠. 관련된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저번에 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 이렇게 클릭해서 서로 일치하는 필드끼리 드래그 해가지고 끌어놓고 요런 거 실습할 때 해본 적 있죠. 근데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은 이런 창이 떴던 거 기억나세요? 관계 편집 창이 뜨면서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막 요런 거 체크를 했었거든요. 저번에도 관계 설정할 때. 근데 이런 그 체크 박스,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삭제 요런 거를 잘 체크해서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관계는 뭐 어렵지 않거든요. 서로 일치 필드끼리 드래그해서 넣고 저런 체크박스 잘 체크하고 보통 그렇게 설정하면은 연결이 잘 되는데 시험에도 그런 문제로 나오는데 뜻은 일단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참조 무결성 유지, 관련 필드 업데이트, 관련 레코드 삭제 이런 것들이 뭐 하는 어떤 의미인지를 일단 설명해 볼게요. 보면은 관계에는 항상 이렇게 기본 키인 쪽과 기본 키가 아닌 외래 키인 쪽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었는데 기본 키는 영어로 프라이머리 키, PK라고 한다 했죠. 줄여서 프라이머리한 값, 고유한 값을 가지는 게 기본 키고 반대편에 있는 쪽이 FK, 포린 키, 외래 키라고 한다 했습니다. 기본 키에 대응되는 위치에 있고 기본 키를 참조하는 쪽. 근데 기본 키의 역할은 열쇠가 붙어있는 기본 키의 역할은 레코드를 식별하는, 레코드 하나하나 구분하는 식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값을 못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키에서 101학번, 102학번, 뭐 103학번 이렇게 무조건 다른 값이 들어가야 되고 중복된 값은 쓸 수가 없고 다 고유 값으로, 프라이머리한 값으로 써야 되고 외래 키 쪽에서는 중복된 값도 쓸 수 있어요. 외래 키는 역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중복된 값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 키의 하나와 외래 키의 다수가 관계를 맺는, 항상 관계는 1대 다 형식으로 기본 키 한 개와 외래 키의 다수 이렇게 관계 맺는 1대 다 형식으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키가 1이고 외래 키가 다수. 그리고 이제 참조 무결성 유지의 뜻은 뭐냐면요.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내용만 외래 키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참조 무결성 유지는 항상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본 키에서 저렇게 3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면 저 수강 과목 쪽에서도 신청할 때도 저 3명의 학생만 수강 과목 신청을 해야지 당연한 거지. 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104 뭐 학번이 와서 막 신청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못 쓰도록 막아버리겠어. 다 연결고리가 똑같은 값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본 키에서 딱 쓰고 있는 것만 외래 키에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쓸데없는 자료가 못 들어오도록 안 생기도록 막아버리겠다.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외래 키에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요 자주 체크하게 되는데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중요한데 이것도 기본 키의 값이 바뀔 때마다 외래 키의 값이 바뀌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말은 기본 키의 값이 바뀔 때, 그러니까 기본 키가 변할 때 외래 키가 변하는 거지. 기본 키가 항상 계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기본 키가 뭐 여기 101에서 107로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외래 키에서도 107로 바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외래 키가 바뀐다고 기본 키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기본 키가 변할 때 기본 키가 외래 키한테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외래 키가 같이 바뀌도록 한다. 그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예요. 관련 레코드 삭제는
뭐 삭제하라고 할 때도 있고 삭제하지 말라고 할 때가 솔직히 더 많은데, 이거는 보통은 관련 레코드 삭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오 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뭐 삭제하면 삭제되도록 하시오. 네. 뭐 그러면 또 삭제를 체크할 때도 있고, 이거는 뭐 반반인데, 그러니까 이쪽이 지워지면 그 연결된 자료도 다 지워지도록 해. 그 말인데, 뭐 확인도 못 해보고 중요한 자료가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보통 관련 레코드 삭제는 삭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조인 유형 같은 경우는요, 관계 설정 시에 건들 일은 거의 잘 없는데 내부 조인으로 그냥 맞춰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인 유형을 딱 누르면 1번 내부 조인으로 딱 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이너 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데서도 간혹가다 이너 조인 이런 말들이 막 자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떤 테이블에 무슨 필드 이너 조인, 어떤 테이블에 무슨 필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너 조인이라는 말이 내부 조인이고, 관계를 맺는 이유는 보통 두 테이블에 모두 존재하는 레코드만 보려고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료는 안 나타나도록 하겠어. 딱 연결된 자료만 나타나도록 하겠어. 그런 의미로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두 테이블에 모두 존재하는 것만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너 조인이. 그러니까 교수의 교수 코드가, 여기 예를 들어 보면 교수의 교수 코드가 1인 쪽이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쪽이 항상 기본 키예요. 근데 이 기본 키에서 뭐 1번 교수, 2번 교수, 3번 교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의 담당 교수 쪽에서도 만약에 1번 교수의 학생이 2명 있고 2번 교수의 학생이 뭐 1명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1번 교수하고 2번 교수밖에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있는 3번 교수 안 가져와요. 그게 관계를 맺는 목적이고, 네. 두 테이블에 모두 연결된 조인된 것만 갖다 쓰겠다는 게 관계를 맺는 이유거든요. 주된 이유거든요. 근데 2번, 3번 이 외부 조인 쪽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불일치 검색할 때, 특별한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설정 시에는 여러분이 바꿀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나중에 뒤에 불일치 검색 쿼리라고 있는데 그거 할 때 한번 우리가 2번으로 바꿀 일이 한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왼쪽 외부 조인이라고 돼 있죠. 영어로는 왼쪽이니까 레프트 조인입니다. 영어로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고, 이 레프트 조인을 쓸 때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것까지 갖다 쓰겠다. 불일치한 이런 3번 교수까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이쪽 테이블에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 없는 거 찾아라. 이런 거 할 때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오른쪽 외부 조인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 오른쪽 외부 조인은 이론상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지 거의 쓸 일이 아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외래키로서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쓰고 있기 때문에, 기본 키에서 참조 무결성 유지해가지고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쓰고 있거든요. 오른쪽은. 그래서 네, 다른 게 없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여튼 이 외부 조인 쪽은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 이런 쪽들은 외부 그 불일치 검색 시에 불일치한 데이터를 찾을 때 쓰는 특별한 방식이다. 그래서 보통은 이너 조인, 내부 조인으로 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럼 해볼게요. 이제 관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연습 9번 열어가지고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2강 연습 9번을 열어보시죠. 이제 2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액세스 연습 데이터베이스 2강의 연습 9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 강사 정보 테이블에서 입사일 필드 속성을 보통 날짜로 변경한 후 테이블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라고 했는데, 강사 정보 테이블 있죠? 디자인으로 일단 열어봅니다. 아까 했듯이 이렇게 테이블 디자인으로 열어서 완성한 작업 이후에 관계 설정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되거든요. 시험에도. 그럼 강사 정보 디자인 열었고, 입사일 필드 있습니까? 입사일 필드를, 아이고, 네, 강좌 정보를 열었네, 제가. 강사 정보를 열어야 돼요. 네. 강사 정보를 디자인으로 이렇게 열어서
입사일 필드 있죠? 입사일 필드를 찍고 여기에 보통 날짜로 바꿀 수 있죠? 어제도 무슨 간단한 날짜, 뭐 보통 날짜, 뭐 자세한 날짜 이런 게 있었죠? 네. 보통 날짜로 해주세요. 보통 날짜로 변경한 후 테이블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친절하게 시험에는 뭐 이런 말도 없어요. 테이블 저장하고 닫아라 이런 말도 없는데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관계를 설정하려면 이 테이블이 열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테이블 완성했으면 저장하고 닫고 관계 설정 시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열린 상태에서 관계 설정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해 주세요. 네, 밑에 이 2번 문제가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장하고 닫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는 말도 없어요. 저장하고 닫으라는 말도 없거든요. 알아서 열려있는 테이블은 닫고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 설정 시에는 항상 열려있는 객체는 닫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하고 닫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와보세요. 데이터베이스 도구 관계를 클릭하면 테이블 표시창이 이렇게 뜨나요? 저처럼. 안 뜨면은 여러분이 테이블 표시를 불러도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올게요. 필요한 테이블이 강사정보 테이블과 교육관리 테이블이 필요하죠. 강사정보 테이블 더블클릭, 그 다음 교육관리 테이블 더블클릭, 각각 더블클릭해서 잘못 넣었다. 예를 들어 강좌관리 저처럼 아까 막 잘못 봐가지고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하면 돼요. 테이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든 뭐 이렇게 돼 있든 아무 상관없고 서로 일치 필드끼리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강사 코드 서로 일치하는 필드가 있죠. 문제에서도 강사 코드 필드를 기초로 관계를 설정합니다 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넣어줄게요. 강사 코드에다가 드래그. 뭐 이렇게 넣든 뭐 반대로 넣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기본 키인 쪽이 왼쪽에 올 겁니다. 기본 키가 무조건 왼쪽에 오게 돼 있어요. 1인 쪽으로. 참조 무결성 유지하란 말이 있습니까? 네, 체크. 관련 필드 업데이트는 말 없죠? 네, 말 없는 것들은 체크 안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이 있는 것만 체크하고 만들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관계선이 나타납니까? 1대 다 관계 이렇게. 관계를 잘못 설정했으면은 관계선을 더블클릭 또는 마우스 오른쪽 관계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관계 편집 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참조 무결성만 체크하면 돼요. 확인하고 관계창은 닫을게요.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예스. 저장 꼭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연습 10번도 해볼게요. 연습 10번으로 왔고 또 강좌관리 테이블과 강좌 정보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를 기초로 1대4 관계를 작성하고 참조 무결성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니까 아무튼 지금 뭐 해보세요.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방금처럼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해가지고
똑같이 그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시고 강자 관리 테이블, 강자 정보 테이블 필요하잖아요. 강자 관리와 강자 정보를 그렇게 각각 더블 클릭 해가지고 서로 또 강자 코드 서로 일치하는 필드가 있죠. 강자 코드끼리 드래그해서 끌어서 넣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로그의 관계로 이렇게 와서 그렇게 또 문제에서 얘기하는 강자 관리 테이블 더블 클릭, 또 강자 정보 테이블 더블 클릭 각각 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강자 코드끼리 연결해야겠죠. 또 드래그해서 넣고 참조 무결성 유지 체크하란 말 있고, 이번에는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라는 말도 있네요. 그죠? 체크하고 관련 레코드 삭제는 어떻습니까? 삭제하란 말 있습니까? 삭제할 수 없도록 하라고 했죠. 그죠? 그 2번에서 그 관련 레코드 삭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를 하지 말란 소리고요. 물론 아까 전에 위의 문제처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도 체크하는 게 아니지만, 말이 없어도 보통 체크 안 하지만 이렇게 삭제되지 않도록 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체크하지 말란 소리예요. 관련 레코드 삭제는. 위에 거 두 개만 체크 만들기.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설정되는 그런 관계 설정입니다.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저장도 꼭 해주시고요. 뒤에 넘어갈게요. 137페이지로 와봅니다. (137페이지에) 연습 11번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매 내역 테이블, 거래처 코드, 또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구매 내역의 자재 코드, 자재의 자재 코드 참조하며 MDL 관계를 설정하라고 하네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또 관계로 와보시고요. 테이블 표시창이 안 뜨네요. 그러면 불러야 돼요. 테이블 표시를. 관계가 이미 편집돼 있거나 뭐 그런 경우는 테이블 표시가 바로 안 뜹니다. 보통. 테이블 표시를 불러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오세요. 3개가 다 필요하죠? 3개를 다 추가하세요.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로그에 관계해서 필요한 테이블을 가져왔으면은 또 거래처 코드끼리 연결해야죠. 거래처 코드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는 말 있죠? 체크하고, 그 다음에 관련 필드 업데이트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필드 업데이트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 키의 값이 변경되면 기본 키를 참조하는 외래 키의 값도 같이 변경되는 거라고 했죠. 여기 문제에서 그런 말이 있나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구매 내역의 거래처 코드도 변경되고, 이 말이 바로 관련 필드 업데이트 하라는 소리예요. 보통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서. 거래처의 거래처 코드가 기본 키잖아요. 그 기본 키의 값이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외래 키의 값도 같이 변경되도록 해. 이렇게 나오는 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라고요. 그래서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관련 레코드 삭제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라고 마지막에 또 나왔으니까 얘는 체크하지 말고 하여튼 여기 위에 거 2개만 체크하고 만들기. 그 다음에 또 아직 하나 더 있죠. 구매 내역의 자재 코드하고 자재의 자재 코드도 또 연결하라고 했고요. 그러면 자재 코드끼리도 또 연결을 시켜주시고, 얘는 참조 무결성 유지만 체크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뭐 자재 코드가 변경되면 구매 자재 코드도 변경되도록 해. 그런 말이 있으면 관련 필드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죠. 네. 이건 참조 무결성 유지만 체크. 그대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창은 닫기. 예. 저장하시겠습니까? Yes. 그 밑에 연습 12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 12번은 나중에 집에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138페이지 밑에 문제 해볼까요? (138페이지의) 그 밑에 실전 관계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XS 실전 폴더에서 관계 파일 열어보시고 동아리 테이블의 지도 교수 코드와 교수의 교수 코드 참조하고 테이블 간의 관계 m대일이다. 회원의 동아리 코드, 동아리 테이블의 동아리 코드 참조하고 m대일이다. 관계를 설정하라네요. 똑같이 데이터 그렇죠. 제가 실수했는데 그 파일을 안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그 오늘 오전반에도 깜짝 놀랐는데 그 파일이 어디서 다운받으셔야 될 것 같냐면은 우리 카페에서 다운받도록 해놨어요. 카페 다음.net /해밍웨이 여기서 교재 관련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주소창에다 요거 카페.다음.net 요거 해밍웨이 딱 쳐서 그 교재 관련 자료실이 있죠. 교재 관련 자료 2020년 거기서 여기 교재 관련 자료 2020년 여기서 제일 그 밑에 있네요. 제일 밑에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서 뭐만 다운받으면 되냐면 실전 요거 지금 이 파일이 비인 거거든요. XS 실전만 다운받아서 그 커마 1급 폴더에 되도록이면 넣어가지고 압축 풀어서 거기 실전 폴더 안에 있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얘를 그 파일 받기에 이렇게 받아서 그 다운로드 한 거 괜히 헷갈리니까 여기 파일 받기에서 폴더 열기 해가지고 저처럼 파일 받았으면은 여기 밑에 완료된 파일에서 폴더 열기 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저처럼 그거 잘라내기 해가지고 실전 잘라내기 해서 문서에 커마 1급에다가 좀 붙여넣기를 해서 압축을 풀어서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실전에 풀기로 압축 풀어가지고 쓰시면 좋겠어요. 완료된 파일을 폴더 열기를 하셔가지고 거기 잘라내기 해서 문서에 커마 1급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그렇게 압축 풀어서 압축 파일이니까 쓰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은 관계 파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가 됐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가서 관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관계로 왔고요. 필요한 테이블이요. 다 필요하네요. 테이블 표시창을 불러서 교수, 동아리, 회원 각각 더블 클릭해서 교수, 동아리, 회원 3개의 테이블을 가져오고요.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또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또 동아리의 지도 교수 코드하고 교수의 교수 코드하고 그 문제에서 딱 지정해 준 필드끼리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뭐 반대로 넣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기본 키가 무조건 왼쪽에 올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는 말이 있죠. 체크하고. 그 다음 관련 필드 업데이트란 말 있습니까? 또 없나요? 관련 필드 업데이트란 말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본 키의 값이 변경되면 이 교수의 교수 코드가 기본 키잖아요. 교수의 교수 코드가 변경되면 동아리의 지도 교수 코드도 같이 변경되도록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입니다. 네, 체크해야 되겠죠? 그 다음 관련 레코드 삭제는 마지막에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레코드 삭제는 체크하지 말고 네, 그대로 위에 거 두 개만 체크해서 만들기 하시고, 또 아직 하나 더 있죠. 또 동아리 코드끼리도 연결시켜야 되죠. 회원의 동아리 코드하고 동아리의 동아리 코드끼리도 드래그해서 넣을게요. 넣고 역시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는 말 있고 체크하고, 관련 필드 업데이트도 어때요? 동아리의 동아리 코드가 변경되면 회원의 동아리 코드도 같이 변경되고 이런 말이 있죠. 네, 체크해야 됩니다. 네, 하여튼 여기 밑에 148페이지 밑에 요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교수의 교수 코드가 변경되면 동아리의 지도 교수 코드가 변경되고, 요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 요것도 동아리의 동아리 코드가 변경되면 회원의 동아리가 변경되고, 요게 관련 필드 업데이트라는 소리들이죠. 그래서 체크하고, 하여튼 이게 관계 설정에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일반적인, 관계는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체크 잘해주고 만들기 하는 요런 문제로 거의 나옵니다. 관계창은 닫기. 근데 관계 설정이 안 되면은 시험에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 작업이 다 안 나와요. 관계는 쉽지만 설정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뒤에 폼, 보고서, 쿼리 다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나오지만 관계 설정을 엉뚱한 필드 잘못 넣었다 그냥 거의 끝납니다. 네. 서로 일치하는 필드끼리, 문제에서 딱 지정해준 필드끼리 잘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관계창은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스, 저장 잘하고. 뒤에 139페이지에 문제도 대부분 다 이런 식인데 한 문제만 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서 139페이지에 세 번째 문제, 관계 설정 3번 문제, 요것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지금처럼 똑같은 문제들이거든요. 혼자 해보셔도 되고. 관계 설정 3번을 열어보세요. 액세스 실전에 그 관계 설정 3번을 열어봅니다. 주문 현황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는 회원 관리의 고객 아이디 필드 참조하고 두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이다. 관계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로 와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테이블이 두 개죠. 주문 현황과 회원 관리. 각각 더블 클릭해서 넣고 테이블 표시창은 닫고, 고객 아이디끼리 연결하라고 했죠. 고객 아이디끼리 연결을 해봅시다. 드래그해서 바로 끌어서 넣고 고객 아이디끼리 참조 무결성 유지하라는 말 있죠. 체크하고, 그 다음 관련 필드 업데이트란 말이 있습니까? 변경되면 뭐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있죠. 체크하고, 관련 레코드 삭제하란 말이 있습니까? 네, 이것도 있네요. 아까는 삭제할 수 없도록 하시오 나왔지만 지금은 삭제되면 관련 레코드가 모두 삭제되도록 설정하시오 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네요. 이건 세 개를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기를 하면 됩니까?
저처럼 이런 말이 뜨나요?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말이 있네요. 기본 테이블의 참조 필드에 고유 인덱스 설정 후 관계 설정하라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이 말 떠서 안 되잖아요. 만들기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왜 뜨는 걸까요? 네, 기본 키가 없어서. 고유 인덱스, 레코드 하나하나 구분하는 고유 인덱스인 프라이머리 한 고유 값인 기본 키가 없어가지고 아까 참조 무결성 유지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기본 키에서 쓰고 있는 것만 외래키에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안 되겠죠. 뭐 기본 키가 바뀌면 외래키가 바뀌고 이런 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관계 종류도 확정되지도 않아요. 기본 키가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어요. 레코드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 되니까 취소하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여러분 얘기했듯이 기본 키가 없어 그런 거니까 고유 인덱스를 설정해야겠죠. 기본 키를. 그럼 이제 둘 중에 어느 쪽에 기본 키를 설정할 거냐. 그게 문제죠. 이게. 주문 현황의 고객 아이디냐 아니면 회원 관리의 고객 아이디냐. 어느 쪽입니까? 네. 왜 회원 관리의 고객 아이디를 기본 키로 해야 됩니까? 네. 회원 관리가 1이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문 현황의 고객 아이디와 문제에서 처음 나올 때 회원 관리의 고객 아이디가 M 대 1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1인 쪽이 기본 키예요. 네, 물론 또 밑에 아마 이걸 보고도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회원 관리의 고객 아이디가 변경되면 이를 참조하는 주문 현황의 고객 아이디가 변경되라. 뭐 이걸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기본 키가 바뀌면 아까 외래키가 따라 바뀌는 거라 했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보면은 회원 관리가 기본 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회원 관리를 디자인으로 열어보시죠. 디자인 열고 고객 아이디 기본 키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됐으면은 또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 이게 기본 키 이제 설정했다고 저장하고 바로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이 바로 가서 고객 아이디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 해가지고 만들기를 하면 또 이런 말이 뜹니다. 왜 이런 말이 뜨는 걸까요? 네, 안 닫아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 관계는요, 관련 객체가 열려 있거나 그걸로 만들어진 다른 객체가 열려 있어도 관계 편집이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용 중이므로 뭐 잠글 수 없습니다. 이런 말 뜨면은 안 닫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닫고 저장했으면 테이블은 무조건 닫고 하셔야 돼요. 고객 아이디끼리 드래그해서 이제 참조 무결성, 관련 필드 업데이트 이거는 삭제되면 삭제되도록까지 하라고 했죠. 관련 레코드 삭제까지 이 세 개를 몽땅 다 체크해서 만들기를 하시면 이제는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네, 관계창은 저장하고 닫을게요. 하여튼 나머지 문제는 아까처럼 다 그 앞에 나왔던 문제처럼 하는 문제들이라서 별로 볼 게 없어요. 네. 혼자서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대해서 보고 마칠게요. 141페이지로 와보세요. 141페이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엑셀에는 맨날 나오죠. 엑셀에는 우리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ACCDB를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로 가져오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거랑 반대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액세스에서도 엑셀 파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테이블을 엑셀 파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져오거나 내보내기 하는, 원래 내보내기 하는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외부 데이터 탭이 따로 있고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그룹에서 2016 버전도 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똑같이 뭐 데이터 원본에서 파일로부터 가져오기로 가져오면 되고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그룹에서 하여튼 2010 버전도 이렇게 엑셀 뭐 텍스트 파일이면 TXT 파일이면 텍스트 파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내보내기 할 때도 옆에 내보내기 그룹에서 또 기존의 테이블을 선택해서 뭐 엑셀로 내보내거나 뭐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거나 할 수도 있고요.
쉽게 가져오고 내보내고를 할 수 있는데 뭐 문제를 풀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2강의 연습 11번을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액세스 아까 교재 연습 문제 파일로 가시면 돼요.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 액세스 연습에 있습니다. 연습 데이터베이스 2강의 연습 11번 열어보시고요. 지시사항에 따라 납품 현황 xlsx 파일을 가져오시고 있는데요. 이제 확장자 이걸 딱 봐도 뭐뭐.xlsx가 엑셀 파일인 거 아시죠? 우리가 엑셀을 다 배웠는데도 아직 뭐 엑셀 파일인지 뭔지 모른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뭐뭐.xlsx 엑셀 통합 문서인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 같은 거 액세스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그러면은 외부 데이터 탭에서 외부 데이터 탭이 따로 있죠. 이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엑셀로 텍스트 파일이면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그러면 알아서 마법사가 뜨거든요.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엑셀을 클릭해 볼게요. 그 상위 버전으로 혹시 하실 때는 이 아이콘이 바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상위 버전은 뭐 이렇게 뭐 데이터 원본 가져오기 하는 단추를 딱 눌러서 거기서 뭐 파일로부터 가져오기 해보면은 거기에 또 바로 엑셀로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럼 이 창이 떠요. 상위 버전도 뭐 외부 데이터 탭에 가져오기 및 연결 그룹에서 여기 뭐 이렇게 파일로부터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엑셀 딱 눌러서 가져오면 똑같이 이 창이 뜨게 돼 있고요. 찾아보기로 찾을게요. 우리가 가져와야 될 파일이 시험 시에는 어디에 있냐면 항상 여기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DB 폴더에 있다 라고 문제지에 적혀 있습니다. 시험 칠 때. 그러니까 시험 칠 때는 항상 C에 있습니다. 엑셀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C 드라이브에 OA 폴더에 있다라고 엑셀에도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C에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들이 보면은 시험 시에 엑셀이든 액세스든 C에 가서 실제로는 여기 하드디스크 C에 가서 여기에 DB라는 폴더가 있을 거니까 그 DB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면 그 안에 필요한 엑셀 파일이 있고요. 지금은 당연히 문서에 우리 커마 1급 폴더에 있습니다. 문서의 커마 1급의 교재 연습 문제 파일에 액세스 연습에 여기가 2강이죠. 데이터베이스 2강에 가보면 있습니다. 그럼 납품 현황 xlsx 파일이 있고요. 납품 현황을 선택해서 열기로 가져올게요. 근데 이제 엑셀 파일을 가져올 때 저장할 방법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1번, 2번, 3번. 몇 번째 걸로 할까요? 세 가지로 딱 나뉘는데 새 테이블로 가져올 건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거래처, 구매 내역, 자재와 관련 없는 새 걸로 새 테이블 만들어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은 다음 테이블에 레코드 복사본 추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겠어. 기존에 있는 거래처 테이블에다가 엑셀의 내용을 집어넣겠어. 뭐 그런 거면은 두 번째 거고, 링크 걸어서 가져와라. 원본 데이터가 바뀌면, 엑셀 원본이 바뀌면 따라 바뀌도록 연결 테이블로 가져오시오 했다면 3번인데요. 지금은 몇 번째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걸로. 왜냐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데이터를 저장할 새 테이블 이름은 납품 현황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새 테이블로, 납품 현황이라는 새 테이블로 가져올 겁니다. 뭐 연결시켜 가져와라 이런 말도 없고요. 첫 번째 옵션 그대로 확인. 그러면 이제 시트는, 엑셀이 원래 시트가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은 워크시트 하나밖에 없지만 뭐 납품 현황 시트 있고, 판매 현황 시트 있고, 뭐 매출 현황 시트 있고, 막 여러 개의 시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트 선택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시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납품 현황 그대로. 다음,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첫 번째 행이 이겁니다.
열의 머리글이 맞나요? 맞죠? 납품일자, 납품처, 제품 코드, 열의 제목이잖아요. 필드 명이다. 그래서 얘를 체크해야 합니다. 체크를 풀면은 밑으로 내려가죠. 체크를 풀면은 1번 레코드가 돼버리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서 필드 이름으로 써라. 문제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 머리글을 테이블 필드 이름으로 사용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체크하란 소리입니다. 딱 봐도 맞으면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필드 옵션에 대한 말은 뭐 납품일자를 날짜 형식으로 하라든지, 뭐 어떤 필드를 가져오지 말라든지, 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막 바꾸겠지만 그런 말이 딱히 없죠. 네. 그래서 필드 옵션 뭐 말 없으면 그대로. 다음, 기본 키에 대한 말은 있습니까? 네, 기본 키는 프라이머리 키 없음으로 하라고 했죠. 우리처럼 추가되면 안 되고요. 아이디가 추가되고 있잖아요. 1년 번호 1, 2, 3, 4 이거 아이디 1년 번호 추가되면 안 되고 없음. 프라이머리 키 없음.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납품 현황으로 설정하시오 했으니까 납품 현황 그대로 마침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납품 현황 엑셀 파일을 납품 현황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어요. 네. 가져오기 단계를 따로 저장해라 이런 거는 없죠? 그런 말 없으면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닫기 하시면 어때요? 닫기 하면 납품 현황 테이블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더블 클릭 열어보면 얘는 엑셀의 내용이 가져와져서 이렇게 테이블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닫을게요. 그 밑에 연습 12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칠게요. 연습 12번을 열어보세요. 직원 실적 엑셀 파일에 대한 연결 테이블을 작성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이것도 XLSX 엑셀 파일, 네. 역시 외부 데이터 엑셀을 클릭하고요. 찾아보기로 또 찾으세요. 우리가 찾아야 될 파일이 이번에는 직원 실적이죠. 네, 직원 실적 데이터베이스 2강에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또 열고, 그럼 이번에는 이제 1번, 2번, 3번 중에서 몇 번째 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뭐 연결 테이블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면 원본이 바뀌면 따라 바뀔 수 있는 연결 테이블로, 링크 유지 관리하는 테이블로 세 번째 옵션으로 하시고요. 확인. 시트가 여러 개 있는데 딱히 말이 없으면 첫 번째 시트 잡혀 있는 걸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딴 시트는 뭐 내용이 없네요. 직원 실적 그대로. 다음, 첫 행은 열 머리글이 맞습니까? 딱 봐도 맞으면 체크가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문제에서도 열 머리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체크해야 되겠고요.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직원 실적으로 하시오 그대로 마침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직원 실적 엑셀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이런 말이 떴으면 됐어요. 네, 그대로 확인. 그럼 어때요? 아이콘이 좀 다르죠? 이렇게. 네, 엑셀 원본이 진짜 바뀌면 얘도 따라 바뀌도록 링크 걸려 있습니다. 네, 열어보면 물론 테이블입니다만 링크 걸려 있는 테이블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